보느라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 특강까지 마치면 이번 학기 한 학기 끝나는데, 그 모범 답안은 오늘 밤이나 내일 중에 스마트 클래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것과 같이 그 이서진 더 컬처앤 대표님, 여기 제가 어저께 네이버 인물 소개 해주셨는데 한복 입고 전 세계 다니셨 거는 네.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갖고. 네. 그리고 뭐 국악기도 하시고 관현악과를 다니셨으니까 원래는 이제 그 서양악기 하시는데 국악악기도 배우셔가지고 국악악기 한복 입고 해외에서 뭐 센트럴파크인가요? 그런데 네, 뭐 타임스퀘어. 네, 타임스퀘어 이런 데서 공연도 하시고 되게 특이하시네요. 하고 싶으면 일단 하시나 봐요. 네,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 이렇게 그 학생들께서 좀 이렇게 자극받고 그 다음에 용기받고 응원받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만들어 주시겠다 해서 모셨는데 강의 자료를 보니까 또 그 이상의 또 더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보내드렸었는데. 하나 더 보냈어요? 카톡에.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 위에 있어요? 제가 좀 긴 거 하나랑. 한 번 낸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옛날 건데. 요거. 요거예요? 네, 요것도 같이. 11월 23일날? 잠깐만요. 그러면, 요거 먼저 제가 하고 있을게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바로 넣을게요. 아, 나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요. 무슨 강의 자료를 거의 한 달 전에 보내셨어요. 뭐 진짜 창업 뭐 이렇게 책 썼던 제 얘기인데 이게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서진 대표. 이서진 대표. 수정. 이거네요. 이걸로 시작해요? 그걸로 시작해요? 이번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실 네.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열어놓을게요. 이건 발표고, 네, 이거 Alt 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께 이서진 대표님 소개시켜드리고 이따가 챙기세요. 네. 네, 박수로 맞이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잡로로 살고 있는 이서진이라고 하고요. 먼저 오늘 강의에 맞춰서 주제는 이제 행복은 내가 만든다. 약간 그래서 나답게 살면 어떻게 나만의 차별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처음에 이제 대학생 저도 좀 평범한 음대생이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다양한 도전을 하게 됐는지, 그러고 이런 도전들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과 몰입이 만들어내는 이제 저만의 행복,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뭐 책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뭐 언젠가는 책을 쓰고 싶으실 수 있으니 그런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다양한 포인트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따 끝나기 전에 해볼 실습 중에 하나인데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나도 나만의 좀 책을 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사례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방적으로 제가 말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저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 얻어가시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94년생이고 여러분과 그렇게 크게 나이 차이는 나지 않는데 저도 그 대학교 때는 이제 외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좀 나와 관련이 없으면은 좀 지루하기도 했었고 와닿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쨌든 이제 뭐 죽기 전에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살았던 사람은 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라면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을 때 더 많이 와닿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늘 강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나도 이제 뭐 책을 써볼 수 있다 혹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책을 써서 자기 인생을 만들었지만 나는 다른 방안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방법을 하나만 생각을 해도 얻어가는 게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먼저 저 자체를 소개를 하는 건 다른 사람의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인스타그램은 제 개인 인스타그램인데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동덕여대에서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고 DM을 주시면 너무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 이 분야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분야가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제 아는 선에서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특이한 사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단순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 되는 사업만 하는 게 저는 사실 사업가의 좀 이렇게 대부분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썼던 꿈을 찾는 연대생 내용을 가지고 독립영화도 만들었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연기를 너무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어서 지인들과 함께 독립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포트폴리오화를 해서 이번 연도에는 뮤지컬 써니텐이라는 그런 무대에서도 연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연주 활동만 했던 건 아니고 연주 활동에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음대에 나와서 너무 막막했던 현실에서 그럼 당장 뭐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음악을 그만두는 거는 아닐 테니 그러면 얇고 길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음악 연주 활동을 계속 했었고요. 제가 3년 동안은 기회가 되는 대로 연주를 했었는데 3년차쯤 됐을 때 했던 고민이 내가 자아실현으로 혹은 나의 행복으로 하는 이 연주 활동이 과연 사회에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때까지는 제가 연주 활동을 했을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만 할 거야. 뭐 내 지인들만 불러서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느 순간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주팀이 왜 존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제가 찾았던 방법은 그럼 난 클래식 전공을 하니 국악기를 넣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연주팀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내가 상위에 기여를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의 국악 클래식 퓨전 팀으로 변화가 되었었습니다. 네, 실제로 네, 뭐 다양한 방송들에도 나왔었고요. 제가 20대 때 엔잡로로 활동을 했던 게 또 방송에서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방적인 강의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거의 23살 때 책을 써서 10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성인분들까지 그래도 강의 누적으로는 몇십 회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나왔던 Q&A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었는데 제가 이거 다 읽진 않겠지만 간단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했구나. 그러면 이런 거 궁금증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좀 이런 인트로로 좋을 것 같아서 Q&A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어떻게 엔잡로로 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관현악과를 졸업을 해서 문화예술 콘텐츠학과 이제 원래 석박사 통합을 했다가 이제 석사만 하고 졸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꿈을 찾는 연대생이라는 책을 23살 때 집필한 이후에 다양한 책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만의 좀 다른 점은 단순히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만 했던 건 아니고 저의 자아 실현과 저의 행복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도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뭐 국내나 뭐 해외 미인대회 경험도 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의 지인들도 많이 생겼었고 그 외에 제 본업이었던 연주 활동들도 하면서 다양한 엔장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달랐던 점은 악기를 좀 많이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외고 입시를 준비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돼서야 이제 악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음대에 들어가고 나니 어른들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은 대학교만 가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니 부모님은 또 거기서 학점을 높게 따서 유학을 가라라는 그런 폼을 저한테 제시를 했었을 때 제가 좀 반항심이 생겼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내 인생의 행복을 꼭 미래가 직관되지 않더라도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대학교밖에 없는데 대학생 때조차도 부모님 말을 듣고 만약에 내가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너무 원망할 것 같으니 대학생 때만큼은 나에게 좀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뭐 이렇게 너가 그럼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모든 인생에서 너가 책임을 져라라고 20살 때 저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필사적으로 뭐 알바나 아니면 돈을 벌었어야 했고요. 처음에 반항심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그런 경험들 덕분에 좀 남들보다는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음대가 목표가 아니었고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였기 때문에 밤새 저는 사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2살 때쯤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댄스 동아리에서 했던 그런 춤 경험을 영상으로 제가 남겨서 댄스 그런 학원들한테 제가 제안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적으로 춤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춤 전공한 친구들만큼 이렇게 열심히 출 수 있고 가르치는 사람은 꼭 최고가 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아마추어였지만 이렇게 0점에서 50점을 올릴 수 있는 거는 프로보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댄스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서를 돌려서 한 5곳 정도 22살 때 춤으로 제가 강사로 나갔었고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남들이 짜진 길 이외에 내가 좋아하는 걸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처음으로 생각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 이야기는 예체능계의 현실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도 남겨놨지만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는 최고가 되지 않으면 이걸로 이제 밥 벌어먹고 힘들다라는 건 누구나 알 텐데 결국 저한테 제일 직면했던 문제는 이게 그럼 과연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음악을 살리지 않으면 내가 학창 시절에 했던 그 전공에 투자했던 내 시간들이 다 무의미해진다라는 그거를 견디기가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음대 가면 다 하고 나서 유학을 가야 하고 정해진 길을 가지 않으면 왜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지? 라는 그런 반항심에서 썼던 책이 이제 꿈을 찾는 음대생이라는 책이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대학생 때 이서진을 제가 비춰봤을 때는 좀 몸으로 부딪히는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저는 레슨 알바가 제가 악기가 특수악기고 남들이 하지 않는 대중적이지 않은 악기였기 때문에 이 악기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저한테는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과 다르게 있어야 됐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단기간에 배워서 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기 좋다 아니면 이 악기는 저음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힐링이 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제가 찾아서 전단지도 붙이고 다니면서 레슨 알바를 필사적으로 찾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22살 때 이제 대학교 수업을 듣다가 오케스트라 수업을 듣는데 저는 음대에서는 좀 음악으로서 많이 부족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저의 좀 이렇게 실력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하고 나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 결국 내가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강의랑 좀 다르게 오히려 제가 대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가 자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지금 뭐
당신은 그냥 CEO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대학교 생활을 했었고 너무 비슷한 또 평범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처음에 저는 사실 정말 너무 춤을 좋아하는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였고 22살 때 제가 아까 가르쳤던 학생들을 모아서 제자 연주회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대관을 해서 연주회를 열고 네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의 불안감은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불안감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었던 친구들을 떠나갈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방향성에 대한 방황이 저의 대학 시절의 모든 불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책을 집필한 후에 저의 인생은 많이 바뀌었었는데요. 지금은 더 컬처앤이라는 회사 이름이었지만 23살 때는 저한테 회사 이름을 결정하는 것조차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고 내 이름을 따서 LSJ 컴퍼니를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냥 제 이름을 따서 너무 이렇게 지금 보면 오그라드는 이름을 지었지만 그때 23살 때 생각은 또 이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록들을 삭제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23살 때 오히려 완벽하게 시작하고 지금 봐도 완벽하다면 그건 대학생의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었고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저의 단순한 자아실현이나 돈을 버는 것 외에 남들의 꿈을 또 찾아줄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실현력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그런 마인드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좀 힘든 시기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썼던 이런 책들이고 저는 좀 경험을 매뉴얼화해서 책을 썼었고 작년에 사실 꾸미지 남대생을 개정판을 7년 만에 냈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는 2016, 2017, 2018년도에 너무 운이 좋게 베스트셀러가 계속 3년 내내 됐었고 이제 품절이 됐었는데 2018년도 제 25살 나이에 이 책이 영향력도 생기고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다 보니 오히려 저는 그때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대해서도 사실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 왜 음대 나와서 다 연주자로 성공을 할 수 없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그냥 저의 순수한 의견을 냈었는데 그 책이 파급력이 있다 보니 나도 이 업계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내 기록들이 영향력이 생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클래식 업계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갑자기 신경이 쓰이면서 좀 무서웠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좀 다듬어지는 시간이, 음대에 대해서 쓰는 이 책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냈던 신간은 7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은 저의 성장 과정과도 좀 같이 일맥상통하는 책이라고 네,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제가 앞에 자료를 만들었던 건 오히려, 대학교 생활에 집중을 한 이제 강의 자료였고요. 지금의 저의 현재 상태에는 더 컬처앤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드림 미디어스라는 출판사가 있고, 제가 이제 최근 한 달 전에 이제 더 신사업으로 확장을 했던 의료관광 MSO 법인의 더 웰리스 앤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CEO가 메인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단순히 출판사를 운영하는 대표라기보다는 문화예술과 협업을 하면서 결국 나답게 혹은 나의 행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오는 CEO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사업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출판사를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내 책을 알릴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저는 저에 대한 행복이 되게 중요했고 자아실현이 저한테 주는 그런 행복과 자존감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문화예술 혹은 나의 전공이었던 이 음악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강의 자료의 뒷부분은 오히려 출판업을 내가 어떻게 키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 출판업을 내가 캐시카우를 만들었지만 결국 나의 진짜 꿈은 문화예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이 캐시카우를 활용해서 내 행복을 투자를 하고 또 내 자아실현의 영역이자 내 앞으로의 꿈을 어떻게 이뤄갔는지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이 강의에 맞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더 컬처 라운지라는 경우는 저가 이제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 만든 문화복합 공간이었고 누구나 무대를 설 수 있고 누구나 무대를 또 볼 수 있다 가까이에서 이런 모티브로 만들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컬처럴 라운지 같은 경우는 제가 2022년도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창업을 이제 이 공간을 오픈을 했었고요. 실제로 종각의 영품문고 지하 2층에 7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이 공간 기획부터 인테리어, 운영, 그리고 모든 기획, 뭐 총괄, 책임, 투자, 철거까지 제가 다 하면서 저한테는 제일 좀 잊고 싶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들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지만, 이 더 커처럴 라운지 같은 경우는 뭐 비용적으로도 뭐 수억의 뭐 피해를 보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제가 꿈을 향해서 도전했던 거를 좀 후회를 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또 웃으면서 얘기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20대 나이에 이렇게 월세를 부담하는 거나, 아니면 책임져야 될 것들, 혹은 법적인 것들을 제가 너무 모르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의 운영은 저한테는 좀 많은 저한테도 큰 도전이었었는데, 이 공간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으러 온 사람들이 연주회나 공연을 감상하면서 문화예술이 좀 이렇게 VIP나 프라이빗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즐겨서 결국 웰리스, 누구나 문화예술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순수한 꿈으로 시작을 했던 공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던 사업에서 그럼 여기서 1호점만 하고 그러면 그만뒀어야 되는데 왜 5호점까지 확장을 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1호점을 했을 때, 제가 모아놓은 예상 안에서 이건 1년 정도밖에 못 버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월세와 뭐 유지비가 한 달에 2, 3천 사이였는데, 매출이 500이었으니까, 매달 제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한 2천 이상의 적자를 제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 차치 됐을 때, 이거는, 나의 노력으로 여기서 맥스로 캐시카우를 키워도, 이건 적자를 면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맨날 울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면 더 과감한 도전을 해보자. 내가 하나만 하고 그만두면 망한 사람이 되겠지만 1호점의 포트폴리오를 살려서 다른 데 건물에 내가 딜을 해서 월세 없이 들어가서 나는 공간을 많이 운영한 사람으로 1년 뒤에 마무리를 해서 이 경험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곡 2호점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딜을 해서 내가 1호점을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이거는 나는 돈을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꿈 혹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문화예술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는 그 순수한 꿈으로 시작했던 곳이었고 너네가 우리한테 공간 제공을 무료로 해준다면 너네도 어차피 주말에 남는 공간 아니냐 그럼 내가 이 공간을 살려서 일반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고 문화예술인들도 무대가 없기 때문에 그 둘을 도와주는 공간으로 좀 내가 몇 달 동안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건물주에게 제가 가서 딜을 했고 그게 좀 성공적으로 딜이 돼서 네 이렇게 2호점 같은 경우는 제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컨텐츠만 채워서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호점과 2호점 포트폴리오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저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 도전이나 처음 경험을 매뉴얼화나 기록화를 이제 할 생각은 많이 못하는데 저는 1호점 때 어쨌든 이 망한 혹은 실패했던 것도 경험이고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궁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경험을 살려서 2호점에 딜을 했고 그 1, 2호점의 경험을 또 살려서 3, 4호점까지 제가 이제 비용을 내지 않고 이렇게 공간을 연출해서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이런 꿈을 위한 공간이었던 이 더 커처럴 라운지는 문화복합 그 예술 공간으로서 뭐 체험도 할 수 있고 악기도 볼 수 있고 네, 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실제로 제가 다양한 이런 공연 혹은 뭐 파티 이렇게 했던 이유는 결국 저의 정말 순수한 꿈은 졸업할 때쯤에 이렇게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음악을 난 계속 하고 싶다. 근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만두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만두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늘고 길게 가자라고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행복, 이제 이 강의에서도 주제인데, 저도 남들과 비교를 하지 말아야겠다 계속 생각을 해도 남들과 비교가 될 때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평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고민했던 건, 그래,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고 연주를 안 해서 그만두면, 그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내 꿈이나 행복을 포기한 건데, 뭐 남들이 어떻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음악하는 게 좋은데, 그 지하철이든, 버스킹이든, 안 유명한 무대든, 내가 그거를 따진다면은 내가 이거를 진짜로 하고 싶은 사람이 맞나? 그러면은 내가 이건 내 자신의 오류이다. 아예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자라는 이렇게 생각을 주었을 때 그럼 나는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한다라고 해서 클래식 업계가 되게 보수적인데 저는 뭐 비보잉이랑도 콜라보를 했었고 뭐 지하철 버스킹도 했었고 다양한 이렇게 뭐 와인을 먹으면서 하는 살롱이나 아니면 제가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양하게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생일 파티를 크게 하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막 내 생일이니까 그냥 다 와서 축하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생일 파티를 빙자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여는 홍보 겸 이제 이런 무대의 장인데 저의 생일 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생일을 명분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 명분으로 협찬사를 따서 저는 오히려 생일 파티 때 온 사람들한테 이제 경품도 많이 주고 제가 정말 이 생일 파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연주를 많이 그만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다 보니 20대 때까지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도 20대 후반까지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예측하는 친구들은 많이 그만둡니다. 많이 그만두지만 약간 그런 평가받는 무대가 아니라 내 생일 파티는 평가를 누군가 하는 자리도 아니고 평가를 받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악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렇게 재능 하나로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문화예술을 많이 보여주자. 좋은 의도. 그리고 우리도 가볍게 해보자. 라고 해서 제 주변에 음악을 그만뒀던 친구들도 같이 무대를 설 수 있는 유일한 무대장으로 제가 브랜딩을 했었고, 제가 이 생일 파티를, 더 커진 생일 파티라고 하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만, 한 10년 정도 하니까, 쟤는 저걸 하는 애고, 그럼 저도 우리도 같이 연주하자, 라는 브랜딩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제 연주하는 친구들한테는, 내가 음악을 포기했지만, 같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장이 됐고, 오는 친구들한테는, 내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여기 갔을 때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고 이런 걸 알게 됐다라는 그런 기회가 되는 장으로 제가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제일 고민이었던 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돈이 안 되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판업으로 돈을 벌지만 내 꿈은 문화예술이다. 근데 내 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에 잣대를 갖다 두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꿈의 기준이 계속 변색이 되니 그럼 내가 나누자. 돈 버는 거는 돈 버는 것만 집중을 하고 돈이 되지 않지만 나의 꿈,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자아실현의 영역은 확실히 내가 돈을 포기하고 사회공헌적으로 가야겠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테니 내가 전공이 수학이지만 먹고 살려고 보니까 수학을 살려서 직업을 가지기 힘들다라고 해서 내가 그냥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해서 수학 전공을 살릴 순 없지만 내가 수학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수학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내가 수학을 연구하는 거를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렇게 혼자 연구하는 것이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그럼 사회에 필요한 역할에서 뭐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문화예술이 전공이었고 문화예술이 키워드였고 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고충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이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오고 싶은 살롱 혹은 이렇게 파티를 빙자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컨텐츠에 연주를 얹어야 하고 연주가 얹어졌을 때 스스로 살아남는 음악인이 될 수 있는 거지 남들이 불러주는 것만 기다리는 연주자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저희 회사에서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문화예술이 취약한 그런 계층을 위한 시민을 위한 연주회나 아니면 악기 대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키조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저의 행복 혹은 저의 이 자아 실현의 영역인데 저한테 되게 많은 그 행복 자체를 주는 게 연주 활동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돈을 벌고 출판사로 이제 키우는 것도 저한테는 큰 행복이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저는 음악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지하철 버스킹도 제가 6개월 동안 했었고 2019년도에 6개월 동안 지하철 버스킹을 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제 주변에서는 이제 클래식 하는 친구들 혹은 이제 교수님들이 엄청 많은 비난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버스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클래식의 그런 음악을 좀 훼손을 한다. 아니면 너가 지하철을 하는 그런 클래식 버스킹을 하는 것 자체가 클래식 하는 친구들의 이미지를 많이 다운시킨다라는 얘기도 들었었지만 저는 약간 제가 지하철 버스킹을 했을 때 사당역에서 연주를 했을 때였는데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휠체어를 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의 공연을 본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연주회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에 이런 악기들을 처음 보시고 너무 감동을 해주셔서 다음에 저희가 지하철 버스킹 할 때도 불편한 몸을 끌고 오셨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그런 하나하나의 기억들이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그런 연주회 자체가 남들한테는 기억에 남는 행복한 기억이 될 수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우리였으니까 이런 연주를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좀 행복의 하나하나 순간들이 제가 좀 힘든 평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제가 2019년도에 지하철 버스킹으로 저희 연주팀이 시작했을 때는 멤버들도 많이 바뀌었고, 사실 뭐, 인아웃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나름 제가 그룹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신인적으로 겪었던 팀인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피아노, 그리고 바이올린, 그리고 더블 베이스까지 저희가 3인조로 활동한 지, 네, 한 6년 정도 됐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세종체인볼 연주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세종체인볼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무대는 이게 다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유학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유명하지 않으면은 대관 자체가 통과가 잘 안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한 10번 정도 지원서를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떨어져도 계속 쓰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연주를 엄청 뭐 이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지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대중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연주팀에 계속 활동을 할 거다라는 비전을 계속 넣고 지원서를 넣어서 합격을 했었던 무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세종체인볼 무대가 남들이 봤을 때 너가 연주팀을 왜 시작해? 너의 행복을 위해서의 연주팀이 왜 존재해야 돼? 혹은 연주했을 때 수익이 나지 않지만 왜 해? 라는 게 이제 이 세종체인볼 연주회를 이제 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연주 활동을 할 수 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왜 이렇게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지? 라고 했던 그런 편견들을 좀 이겨내는 거에 대한 저의 증거물로는 약간 이게 이 연주회가 저한테는 좀 맞는 그런 스토리가 됐었고 실제로 저희 회사가 뭐 주얼리 사업도 하는데 이 주얼리도 여자 아이들의 누드 뮤직비디오에도 저희가 협찬이 되었던 되게 화려한 주얼리예요. 이 주얼리 같은 경우도 누구나 빛날 수 있고 무대가 아닌 혹은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모티브로 만든 문화예술 굿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판매도 안 하고 렌트도 아티스트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렌트를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걸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한테만 뭐 개별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그러면 또 왜 돈이 안 되는 이 주얼리 사업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티스트들이 무대 설 때 이런 주얼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주얼리만 화려하면 무대 의상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내가 연주자들한테 다 의상을 이렇게 빌려줄 수는 없으니 이런 주얼리들을 만들어 서로 두면 이렇게 사이즈가 뭐 맞거나 안 맞거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빌려주는 것 자체가 제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 가능성 있게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저희가 시니어 패션쇼에도 들어갔었는데 이제 어른이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 주얼리를 하시면 나도 빛날 수 있고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난 언제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스토리가 제가 전달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니어 패션쇼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협찬을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서는 10년 동안 한 890건 정도 진행을 했었고, 저희는 인터뷰만 따면 목차 기획, 원고 작성, 디자인, 인쇄, 유통까지 하는 올인원 서비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회사고요. 약간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결국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나에 대해서 브랜딩을 하고 나를 컨텐츠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뭐 하나의 우물을 파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당장 돈이 되는 거,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나눠서 저는 그거를 시간 분배를 해서 약간 하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뭐 돈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가늘고 길게 가면 그게 나에게 행복도 줄 수 있지만 그게 작은 부수입도 됐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엔잡러를 외치고 다니고 있고요. 그 실제로 나의 행복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저를 분석하는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싫어하지? 근데 그것을 저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때 생각할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매번 한 20살부터 22살까지는 내가 지금 행복해라고 느끼면 제 메모장, 행복 메모장에 그 순간들을 다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살 때 내가 뭐 댄스 동아리 무대에 섰는데 정말 그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엄청 행복했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메모장에 또 1번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무대를 섰을 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레슨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되게 많이 늘었어. 그걸 봤을 때 내가 되게 지금 행복함을 느끼네. 그럼 또 행복 그 메모장에 쓰고,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미팅을 갔어요. 남녀 미팅에 갔는데 오늘 미팅은 좀 재밌어. 그러면 그 미팅이 왜 재밌었는지 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별로야. 혹은 내가 이 자리가 재미가 없어. 혹은 오늘 내가 좀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순간들을 다 써놨어요. 한 20살부터 22살까지.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행복을 분석하는 게 대학교 때 너무 중요했고, 제가 대학생 때, 이거는 내가 대학교 때 찾지 않으면 20대 중후반 30대 때 또 내 행복을 찾지 못하겠다. 왜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너무 짜여진 틀에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했던 때였기 때문에 20살 때 대학생이 됐을 때 저한테 시간의 자유가 주어지는 게 되게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불안했고, 오히려 제 친구들은 그냥 연습해야 되니까 연습하고 졸업해서 그냥 오케스트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행복을 생각하는 순간 저는 좀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행복해야 한다. 그럼 행복한 게 어떤 거지? 라는 고민을 하는 순간 엄청나게 철학적 고민들이 많이 병행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행복을 못 느끼고 내 자체가 행복을 느끼기까지가 왜 이렇게 역치가 높을까? 라고 20살 때 엄청 괴로워하다가 괴로워하는 건 내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솔루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좀 남들과 특이한 것 같다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저한테는 좀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웠고 그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고 그 다음에는 그럼 나를 분석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형,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불편했던 유형을 귀찮지만 자기 전에 전 매일매일 일기장에 다 기억을 했어요. 일기장에도 기억을 했었고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거나 지금 너무 행복하면 그 순간에 그냥 바로 좀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고 메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살 겨울 방학 때 제가 그 메모장을 꺼내서 핸드폰 메모를 했으니까 그 한글 파일을 옮겨보니 한 12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챗GPT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유형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 유형화하는 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제가 일기장에 기록을 하면서 그 날들에 뭐 했는지 기억을 했기 때문에 좀 정확히 기억을 10년 전이어도 하는 편인데 그때 제가 저만의 행복을 분석했을 때 사례들이 엄청 분산됐지만 그 유형화돼서 공통 분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20개 정도가 저한테 저의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기획대로 나의 방향성을 잡아보자 라고 해서 그 22살 겨울에서 23살 넘어가는 그때 그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행복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는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 혹은
공연을 서는 걸 좋아한다. 그럼 내가 공연을 열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울대 메리올에서 했던 제자 연주회가 23살 되는 겨울, 그러니까 2016년도 2월에 제가 연주회를 열었던 건데, 아까 메모장을 바탕으로 그럼 나는 이런 거에 행복을 느끼는 것 같은데, 내가 20살부터 22살까지 3년 동안 이 나의 것에 그것을 기록하는 기획 단계였으니 20살부터 25살까지는 뇌를 닫고 이때 분석한 나의 장단점, 그리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들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했던 첫 프로젝트가 아까 그 제자 연주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고, 제가 엄청 특별하거나 내가 분석을 엄청 잘해서 절 찾은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제 자신을 남보듯이 엄청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기록에 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분석을 했고, 나를 어떤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저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나 음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연주도 하고 나 엔장인데요 라고 했는데, 제가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느꼈던 저만의 고민은, 그래서 내가 정말 뭘 정말 잘하는 거지? 근데 음악으로 돈을 못 버는데 왜 내가 그럼 하는 걸까? 그럼 이거는 나한테 행복을 주는 영역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전공과 부캐의 영역이지 본캐의 영역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분류화를 하는 작업을 20대 후반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책을 쓰는 이유는 제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책은 그냥 음대 나와서 너무 막막한데 왜 이거를 위한 책이 없지? 너무 답답하다. 이걸 해소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의 이런 스트레스와 이 좀 막연함을 분출하는 그런 창구였다면, 지금 매년 책을 쓰는 이유는 출판사 대표로서의 책임감도 있지만, 이게 매일매일 일기장을 쓰고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되게 행복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자체가 글을 쓰는 거고 매년 책을 쓰면 나의 성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어쩔 수 없이 나에 대해서 자아성찰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너무 불행해지는 걸 느꼈었고, 그 어제보다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그 모티브가 근데 작년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때가 많으니 매년 책을 혹은 기록을 남기면서 최소한 내가 이번 연도에 책을 내기 위해서라도 1년 동안 열심히 뭔가라도 두세 개라도 더 새로운 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게 저는 또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책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실패했던 사업들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저는 공간 사업도 사실 실패했었고, 연주팀도 사업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사업이죠. 돈을 번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벌지 않고 남들이 실패했던 사업의 영역에서도 저 자체가 되게 행복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전 실패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출판업이나 사업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어도 많이 버티면서 할 수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행복을 주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강의 자료로 제가 넘어가면 그래서 사실 다시 이제 아까 첫 화면으로 돌아가면, 나답게 살면 어떻게 나의 차별화를 만들었는가의 예시로 이제 저의 예시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길게, 이제 길지만 좀 짧게 제 인생 얘기를 해봤었는데, 사실 대학생 시절에 그냥 단순히 생각했던, 내가 음대 나와서 뭐 하지? 근데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없다. 근데 뭐 하지? 고민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근데 그러면 내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답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나서도 답을 못 찾으면 그때 포기하자라는 그 생각으로 냈던 책이 꿈을 찾는 음대생의 책이었고, 확실히 책을 쓰고 나니 강연에 기회도 들어왔었고, 책을 썼던 경험을 가지고 남들이 많이 물어보다 보니 출판 컨설팅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지금 출판을 다 올인원으로 대행하는 출판사 대표가 되었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교 시절에 나의 너무 간절한 고민을 담았던 그 책의 경험이 내 인생을 좀 많이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스토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인생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언제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나.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한가 혹은 내가 지금 불행하다면 미래에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제가 계속 집중하면서 매일매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행동력과 몰입력이 좀 강한 편인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결국 제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저에 대해서 찾아가는 좀 경험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했던 경험 중에서는 매일매일 글을 쓰거나 책을 썼던 그런 경험들이 제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선명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AI가 좀 대체할 수 없는 나를 찾는 거는 결국 내가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것들이 결국 나의 앞으로의 행복에 있어서 기획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 혹은 책쓰기가 남들한테 뭐 읽히는 책이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이 자신감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고 책을 쓰다 보면은 결국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책에서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인간관계에 대한 건데 인간관계가 넓은 게 좋은가 좁은 게 좋은가라는 고민을 아직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난 다양한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그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이 많은 사람들이 내 지인들이 맞나? 혹은 엄청나게 공허하고 외롭다라고 느낄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인간의 고민은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다. 얻는 것과 잃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난 매일매일 같은 사람을 보는 건 힘들어하는 애고 나한테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거는 역설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하고 가야 된다 라고 썼던 게 제가 23살 때 썼던 책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똑같은 고민을 또 하는 저를 보고 그때 제가 썼던 그 글을 보고 또 다시 다짐을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같은 고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록 혹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얻었던 철학적인 그런 경험들이 같은 또 고민들이 반복됐을 때 그 생각의 서랍을 꺼내서 봤을 때 저한테는 되게 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근데 또 책을 쓰는 것 같은 경우가 저에 대한 인생 정리에도 좋지만 결국 이 글을 쓰면서 그럼 난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은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냐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출판사를 운영했었고 공연 기획을 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나는 결국 좋은 성향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럼 내가 사회적 활동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단순히 기부만 하는 거는 남들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의 분석하는 그 메모장에는 내가 대체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나여야만 하는 이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나는 음악을 전공했으니 문화예술로 봉사연주를 다니거나 문화예술 취약 계층들을 위해서 무료로 레슨을 해주거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연주를 해주는 것은 돈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부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이렇게 글을 써서 그다음부터 20대 후반부터는 제가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저한테 목표를 세워주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분을 주는 그런 저한테는 항상 지치지 않고 뭔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런 명분을 주는 그런 매개체 그런 수단도 저는 이제 책쓰기가 저한테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실제로 책을 쓰면 사실 저를 위한 것도 좋지만 이 책을 한 권 주는 것만으로도 신뢰성이 엄청 생기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쓰고 나서 다양한 협업 기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진로도 확장이 됐었고 이 책을 썼지만 이 책이 뭐 엄청난 게 큰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을 썼다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어.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나는 작은 성공을 했어.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자존감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하는 것들마다 실패를 했으면은,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좌절을 했을 텐데, 그러면 좀 뭐, 예를 들면은 뭐, 운동을 해서 내가 2, 3kg라도 빼자, 라고 했을 때, 그게 또 성공을 했을 때, 맞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책을 썼을 때도, 이게 엄청나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남들은 생각만 해서 끝나는 건데, 난 했어! 라는 그런 자존감을 저한테 줬었고, 그 자존감 덕분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양한 도전들을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 라는 그런 추진력을 저한테 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원래 해보고 싶었던 실습은 나에 대한 좀 글을 써보면은 어떨까 싶었어요. 근데 또 오늘 마지막 수업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지치실 수 있으니까 이걸 막 엄청 심오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오늘 나의 행복 혹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좀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수업 시간으로 제가 만든 만큼 과연 그러면 그래 이 사람은 뭐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뭐 이 사람은 왜 책을 썼고 이 사람의 목표는 뭐고 그럼 이 사람이 뭐 말했던 책을 쓰면 좋은 점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어봤는데 과연 나한테 적용을 해서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내가 책을 쓴다면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좀 자신에게 맞는 목차를 뭐 한 5분, 10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적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실습에 커리큘럼을 넣었었고요. 간단히 제가 뭐 책을 쓰기 전에 제가 했던 고민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남이 읽고 싶은 책이 나올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기록에 남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의견이 틀려지지 않을까? 혹은 내가 말했던 거에 책임을 못 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데 책을 쓰고 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너 왜 이런 책을 썼어? 라고 비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 안에서도 어쨌든 써도 후회, 안 써도 후회. 난 쓰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하면 남의 시선 때문에 어차피 못한 거니까 둘 다 똑같이 후회한다. 그러면은 하고 나서 후회를 하자라고 해서 책을 썼던 것 같고요. 그런 진심과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담았었기 때문에 좀 꾸밈없이 대학생들의 공감을 많이 사자.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고 결국은 그때 느꼈던 게 완벽한 문장들이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그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이 책은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만의 책을 써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나의 브랜딩이나 내가 유명해져야 된다. 이래서 책을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에 탐색하고 몰입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희열과 안정 그리고 자기 효능감의 실제로 성장이 됐었고 저의 자존감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글을 쓰면서 나를 정리하고 나다운 게 뭔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제 대학교 시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음대에서 너무 악기를 늦게 시작했던 사람이었고 너무 부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뭔가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저는 왜 음대에서 이런 전공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저 자체가, 나는 내가 봤을 때, 우리 과 동기들에 비해서 연주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악기 실력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어떻게 둬야 할까? 아니면 내가 이 그룹에서 너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에 있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좀 저만의 틀이 잡히고 그 다음에 제가 브랜딩이 돼서 저의 자존감이 많이 회복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남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많이 쓰였던 시절이 대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책을 쓰고 나서는 그래 너는 너 나는 나가 좀 분리가 잘 됐었고 그래 너는 이 분야에서 연주를 해서 이렇게 너의 방향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연주자로서 에이플이 될 수 없지만 연주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있고, 기획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한 분야에 100점에 99점이 될 자신은 없지만, 나는 이 모든 걸 한 7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냥 그게 캐릭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라고 저에 대한 틀을 한 22, 3 때 잡는 게 이제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틀이 잡히지 않는 20대 초반 시절은 너무나 재밌게 대학교 생활을 했지만 항상 어디가 좀 비어있는 공허함을 느꼈었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때 주변에서 말했던 것처럼 연습을 열심히 해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할 텐데 그럼 10명 중에 내가 10등이면은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그럼 내가 항상 1등을 해야 하나? 그러면은 뭐 어쨌든 10명이 존재하면 10등이 존재할 텐데 그럼 난 항상 이 만약에 꼴등을 했을 때 자존감이 낮은 채로 살아야 하나? 그럼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그 콘돔의 카오스가 저에게는 20살, 21살, 22살까지의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를 좀 자존감을 지켜주고 제가 남들과 비교해서 탈피시켜줬던 게 또 책쓰기였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경험 바탕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정리를 하다 보면 나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나 진짜 대학교 들어서 뭐 했지? 기록을 해보려고 했는데 학교 수업 들은 거 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나만의 글을 쓰고 책을 쓴다라는 건 결국은 저 자신을 되게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되돌아보고 나를 도마 위에 스스로 올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네라고 생각이 되면 너무 좋지만 막상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대학교 생활할 때 뭐 했지? 남들과 차별하는 게 뭐가 있지? 앞으로 인생에서 내가 왜 이 사회에 어떤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지라는 고민을 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거를 느끼길 잘했다. 이걸 내가 죽기 전에 알았다면 혹은 내가 40, 50대 알았으면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20대 초중반에 내가 나를 대면하는 이런 훈련을 해봤고 내가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부족한 걸 알게 된 거에 감사하자. 그러면 내가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벤치마킹할 인물들을 찾고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서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작은 목표대로 내가 뭐를 해야겠다라는 그 리스트업을 쓰는 것만으로도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많이 억압됐던, 그러니까 대학교에 엄청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초등학교 때부터 전 심했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대해서 그 행복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도 걸어다니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이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대학교 가면 하고 싶은 것들을 메모장에 다 써야겠다 해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버킷리스트를 한 120개 정도 저는 사이월드 세대였기 때문에 제가 제 다이어리에 한 120개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저희 때 인기가요였으니까 인기가요 백댄서 해보기 아니면 저는 원래 아이돌이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돌 언니들이랑 좀 친해져 보기 혹은 뭔가 연예인 친구 한번 만들어 보기 그리고 저렇게 아이돌이 내가 될 수는 없을 수 있으니 댄스동에 들어가 보기 아니면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보기 카페 알바 해보기 제가 그때 버블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버블티 집에서 일하면서 버블티 먹어보기 무제한을 먹어보기 이런 버킷리스트 엄청 쓰면서 대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에 또 20살부터 22살은 그걸 지워가는 재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에는 오히려 너무 성공하려고 하거나 많은 기획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그 본능 그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써서 그거에 엄청 집중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생겼던 인사이트나 저에 대해서 발견했던 경험들도 많았었어서 저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나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그거에 또 예시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실습을 10분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만약 써본 걸 제가 보면 저는 어쨌든
10년 동안 몇백 권의 책을 기획해봤고 너무나 많은 목차들 그리고 모든 분야별로 저희가 다 해봤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 저번 달 문의 왔던 대학생 분도 계셨어요. 내가 대학생인데 뭐 책을 너무 써보고 싶다라고 했으면 이제 저희가 그런 대학생들한테 뭐 90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이제 뭐 인터뷰를 따서 책을 제작해줄 수는 없으니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희 무료로 목차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너가 한번 써보고 나중에 뭐 출판 투고를 해봐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 사람이 뭐 목차를 써놨거나 아니면은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 때 저희가 목차 기획을 해주는 거를 원래는 뭐 50만 원 비용 받고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무료로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QR 뭐 제가 올려놓은 PPT에도 QR이 있겠지만 여기 QR을 등록을 해서 내가 내 이름은 뭐고 프로필이 뭐고 나는 이런 내용을 그냥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정도만 저희 회사 카톡을 보내주셔도 저희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 원 비용을 받고 하는 저희가 목차 기획 컨설팅을 오늘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다 말해놨고 다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해자잖아요. 어디서 내가 책을 막상 써보고 싶은데 이걸 목차를 누군가 짜줄 수 있다라는 게 또 기회니까 이 QR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런 목차를 짜봤는데 한번 봐주세요도 되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이런 커리어로 취직을 하고 싶은데 이 취직에 맞는 전문가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대학생들,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상담을 했던 친구들은 어쨌든 지금 꿈과 이상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뭐 A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아직 이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던 친구한테 제가 이제 목차를 컨설팅을 해줬던 예시는 그러면은 그 분야에 전문가인 책들을 저희가 몇 개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 친구가 아는 거랑 별도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냈던 책들의 베스트셀러들 5개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목차를 다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긴 한데 저의 지금 모든 행동들이 다 같은 알고리즘이거든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벤치마킹을 5개 찾아서 이걸 믹스해서 하나의 통합된 버전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에 내 스토리를 넣자가 저의 모든 지금 행동의 매뉴얼화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아놓은 책들 5권을 벤치마킹해서 하나의 목차를 만들면 그거는 남들이 인정했었고 리스크가 없는 목차다. 그러면 이 목차에서 이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력들의 스토리를 좀 넣어서 예시 목차를 보내줬어요. 그럼 당연히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고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차를 짜줬기 때문에 이 목차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자료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고 브랜딩이 되다 보니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가 뭐 전자책으로 이제 출판을 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취업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고 그 명분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많이 공부를 하게 돼서 도움이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니즈들이 있을 수 있으니 뭐 본인이 썼던 게 있으면은 그 피드백 받으셔도 되고 내가 이런 이력이 있는데 뭐 언젠가는 취업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사실 10대 때부터 꿈이 이런 소설 혹은 이런 시 혹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이 좀 이렇게 책으로 써보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다 등 너무나 다양한 니즈들이 있어서 이런 다양한 그런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는 아예 전문 책 기획팀이기 때문에 남들이 읽고 싶은 책으로 목차 기획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래도 오늘 수업을 참여하신 분들한테만이고 제가 또 이런 거를 오늘 처음 해봤어요. 이 PPT도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만들었고 이제 이런 QR을 만들어서 이렇게 현장 참여 혜택으로 무료로 제가 이렇게 또 맞춤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는 거는 저도 처음 좀 시도를 해봤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이 강의 자체가 제가 그동안에 했던 뭐 창업이나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행복에 대한 강의였기 때문에 실제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 행복의 기획 단계에 있어서 실천을 할 수 있게끔까지 제가 마련을 해드리는 게 이 강의에 또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었고요. 원래는 사실 뭐 같이 목차도 써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혹시 제가 이제 쭉 저의 캐릭터는 책도 썼었고 연주 활동도 했었고 사업도 했었고 춤도 췄었고 파티도 열고
뭐 미인대회도 나갔었고, 주얼리 사업도 하고, 문화복합 공연도 운영했었고, 뭐 뮤지컬 써니텐이라는 공연도 이렇게 연예인들이랑 같이 해서 이번 연도 초에 했었고, 또 많은 경험들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왜 책을 써야 되는지도 얘기를 했고, 결국 제일 중요했던, 저도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에 대한 그 원인과 그렇게 만들어줬던 그런 동기부여들을 제가 다 이렇게 저의 인생을 좀 짧지만 좀 굵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왜냐면 저는 일반적인 강의는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저의 경험상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면은 질문하기가 또 어려웠던 경험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또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저는 항상 대학교 때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또 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른들 만나면 무조건 붙잡고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만나요. 그냥 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뭐 그냥 창피한 것보다는 내 인생의 행복이 중요하다. 난 궁금하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한테 한 번 물어보면 이 사람의 경험을 내가 듣는 것만으로도 몇십 년을 아낄 수 있었고, 실제로 꿈을 찾는 연대생에도 제가 인터뷰를 35명을 직접 땄거든요. 20살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저 한 번 꽂히면 무조건 끝까지 파야 됐어서 책을 써야겠다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럼 내 미국을 가서 줄리어드 음대를 인터뷰를 해봐야겠다. 근데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일단 맨땅 헤딩으로 가자. 그래서 갑자기 미국을 갔어요. 2016년도 1월에. 그래서 가서 줄리어드 앞에서 막 영어로 그냥 너는 왜 음악을 전공했고 너네도 고민이 있니? 나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한국에서 난 이런 고민이 있어. 미국은 어때? 이렇게 막 정말 길거리 인터뷰도 따고, 뭐 지인의 지인 중에서 줄리어드 다니는 사람 없냐? 그래서 찾아가지고 또 그 사람 인터뷰를 타고 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줄리어드 음대 애들도 졸업하고 나서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하는구나. 그리고 미국은 또 후원 문화가 많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많은 경험과 인사이트가 됐었고, 책을 쓰면서 인터뷰를 했던 뭐 문화예술위원회에 계신 혹은 예술경영대학원 다니시는 분들부터 뭐 교사 선생님 아니면 뭐 이렇게 연주자로서 성공한 사람, 음악 감독 등 제가 한 30명 이상 인터뷰를 대학교 때 직접 따면서 저는 원래 뭐 은교씨 작곡가님이랑도 제가 친했었는데, 그분한테 저는 원래 드라마 음악 감독이 꿈입니다. 쾌거춘향이라는 그 드라마 음악 감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인터뷰 명분으로 제가 인터뷰를 땄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드라마 음악 감독의 멋있는 모습보다는 뭔가 그 뒷면 얘기들이 너무 힘들고, 생각보다 남이 시키는 일을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직업의 이미지와 실무는 너무 많이 다르다. 내가 이런 인터뷰를 따지 않았으면, 혹은 모르고 준비를 했으면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서도 그 직업이 됐을 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직업을 준비했나라고 엄청 후회를 했을 거고, 이 하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2, 3년 정도는 내가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막상 2, 3년 정도를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직업을 가졌는데 그때 돼서야 이 직업이 나랑 맞지 않네라고 깨달았었으면 내 인생에 이 몇 년이 낭비됐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나한테는 이 사람의 경험을 한 10분만 인터뷰를 했는데도 내 몇 년을 아꼈다라는 그 또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쓰면서 그 덕분에 베스트셀러도 되고 뭐 많은 연대생들이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책도 됐었지만, 제 인생에서는 저의 이렇게 고민이 많았던 저한테는 이런 경험의 실무들을 듣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말 실질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서도 저는 몇십 년 정도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한 40, 50대 분들이랑 만나도 제가 뭐 비슷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어른분들도 나의 인생에 대한 행복과 고민을 많이 해보신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냥 대학교 나와서 취업을 했었고, 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승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애를 낳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막상 나도 너처럼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기회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마다 기회를 좀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렇게 장황하게 말했던 이유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약간 제가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질문 2-3명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제가 대학교 시절에 10년 전에 생각하면 또 그게 어려웠던 게 공감이 되니까 지금 계속 말하면서 충돌이 돼요. 이렇게 억지로 질문하세요라고 하면 저도 그때 또 뭐야 저 사람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전 누군가 또 저를 싫어하는 걸 또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 10만원 정도 되는 화장품을 협찬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제가 배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분만. 아, 네. 역시, 네, 질문, 네, 부탁드립니다. 저 질문하고 싶어서. 아, 네네네. 요즘에는 전 대외 활동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대외 활동을 찾아보다 보면은 신청을 할 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규모가 좀 있는 대외 활동들은 다 포트폴리오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도 나름 열심히 작성을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혹시 앞에만 읽고 넘기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너무 재미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항상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약간 제안도 엄청 많이 해보시고 네. 처음에부터 나 스스로 연결이 된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은 네.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대학생인데요, 아직. 그래서 또 이런 제안을 많이 받는 입장이시기 네.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혹은 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은 뭐 기업에 제안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내가 어필할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첫 문장이 이 기업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 이 기업의 고민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회사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과거에 어떤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사 언론에 나오면.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이런 거 고민인 것 같은데, 이 고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시작하면, 이 사람은 다른 지원서들은 나 잘났다고 혹은 나를 어필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진짜 우리 회사에 부족했던 모습을 나 이상으로 고민을 했네? 라고 하면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지원서보다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도 그 열정과 내가 엄청 이쁘게 만들어 놓은 이 회사를 나보다도 더 관심 가져줬다는 거에 그 감동하는 포인트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제가 대학교 때, 한 22살 때 들었던 이런 대학 강의에서 저 똑같이 물어봤었어요. 네, 제가 저도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인생 어떻게 살지 모르겠고, 뭔가, 저는 그때 사실 CJ 엔터에 너무 취직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나는 제 학점도 낮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음했었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저한테 예시를 들어주셨던 게, 그 페이스북인 엄청 유명한 회사에서 막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어떤 면접자가, 페이스북은 이런 고민이 있죠. 저는 이걸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저도 그때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저는 제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대학교 때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답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는 좀 남들이 만들어 온 그 웰메이드를 잘 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마케팅을 참고할 때는 전 강남의 성형외과 마케팅들을 참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도 많이 들었고 생각도 많이 쓰고 잃을 게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기획력을 내가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을 하면 결국 내가 회사에 어필하려면 나에 대한 브랜딩이 돼야 되는데 그 브랜딩의 끝판왕은 전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 제목들을 봤어요, 저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치열한 게 책 시작인데, 이 하나의 아이캐칭으로 이 책 제목과 표지만 보더라도 이거 잡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시가 있고. 근데, 그럼 베스트셀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볼 수가 없으면, 베스트셀러들을, 한 달 간격으로 한 6개월만 보면, 이 사람들의 이 자기를 어필하기 위한 이 제목들에서 느껴지는 인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나는 뭐뭐를 말하는 사람. 근데 그게 아이캐칭이 됐으니까 베스트셀러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지원서 입력을 하면 이 회사의 고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키워드 뭔가 잡아서 나는 뭐뭐를 말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대학생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라고 아이캐칭이 되면서 이 친구를 뽑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구체적 가안을 주면은 저는 웬만해서는 포트폴리오가 부족하더라도 지원서만으로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한테 나중에 주소나 이렇게 번째 번호 드릴 테니까, 네, 저 말한 거 다 지키기 때문에.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요? 만약에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네. 질문을 좀 더 하고 선물도 받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네. 질문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했던 내용들 잘 기억했다가 앞으로 살면서 언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그런 내 소망은 여러분이 내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지금 45살이니까 45살쯤 됐을 때 20년 전에 들었던 수업 내용이 살면서 좀 어렴풋이 기억이 다시 나는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학기 수업 많았고요. 수업은 이걸로 종료하고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진짜 삶을
개척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데 되게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얻어갈 수 있을 때 많이 얻어가시면 좋아요. 질문은 무료인데 선물도 주신답니다. 네. 그래서 인스타 DM으로라도 질문 주시면은, 네. 수업 이걸로 그러면 일단 끝낼게요. 네. 그게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주변에서 흔히 인정하고 미기업 가서 이제 취직해서 승진하고 이런 길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걸 막 찾아서 몇 년 동안 하다 보면은 제가 늦어져서 그 만약에 주변에 친구들한테 되게 뭐 취직하고 이런 전망치 늦어질까봐 혹시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걸 균형을 어떻게 찾으세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몇 살? 21살? 그러면 저는 25으로 맞은 거 정했거든요. 25살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이게 결국 실패는 무의미해질 거라고 보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댄스 강사가 인생에 막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경험했던 것들을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넣을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취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소설도 써보고 싶고 뭐 공모전도 내보고 싶고 연기도 해보고 싶고 예를 그렇게 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내 경험만에 있을 때 안 되면 어떡하지만 날리는 경우지. 이거 해서 다 안 되면 25살 때 늦지 않잖아요. 취직할 수 있는데 그 취직할 때 그 경험의 일부로 구슬 중에 하나를 내가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취직할 때 나중에 이게 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왜 이걸 썼어요? 라고 하면 그냥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것조차도 나를 표현하는 거에 일부여서 그런 경험을 했다. 이 명분만 찾으면 그렇게 만약에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취업 하는 거에 자주 썼을 때 고민이 되면 그때쯤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제가 그 구슬 깨는 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연주하고 싶어서 연주했지만 이걸 사회에 기여하는 명분을 찾아서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결국 뭐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경험들이 결국 이 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뭐 명분들 연기한 것도 나를 표현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책 쓴 것도 나에 대해서 기획해 본 거지. 이런 그 명분을 찾으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경험에 내가 투자하는 거다라고 멘탈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낭비가 하나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제가 지금 이제 취업 준비도 하면서 네. 이제 SNS 따로 관리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뒤처질까봐 혹시 제가 준비한 사이에 이렇게 만약에 정해진 그 트랙 마케팅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 정해진 이렇게 트랙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애들이랑 그대로 따라가면 그 중에서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리고 혹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방금 그 네이버에 쳐왔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몰랐었거든요. 어떤 그런 일도 어떤- 있구나. 어떤 일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출판 예. 그걸 봤는데 대행이잖아요. 예, 출판 예, 대행.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진짜 기업에서 인턴에서 기업 취업하는 거 말고는 아는 직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 네. 막 아까 전세 내수 사업도 하시고 막 네, 그러셨다 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다양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저는 그냥 해보고 싶은 거 가서 그냥 내 돈 안 받을 테니까 해보고 싶다 해서 그게 경험. 처음에 댄스 가서 그렇게 시작했어. 나 춤 가르치고 싶다. 돈 안 받아도 되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이 하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나 이거 돈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나 이거 했던 사람이니까 나 이거 돈 주고 해줘. 이렇게 제안했어. 이게 해보고 싶은 경험에 구체적으로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번호 혹시 창업이랑 사업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아는 지식이 하나 없어가지고 네. 저도 맨땅에 들었어요. 천천히. 안재
그래서 이렇게 좀 이따가 인스타도 아마 이렇게 인스타 하세요? 네. 나중에 좀 더 인스타 좀 DM 해주시면은 좀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고 그 인스타 제가 24살부터 보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아 진짜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이 있었고 진짜 나랑 비슷했네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공감대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뭐 언니라고 언니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그 인스타 보면 제가 24살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지울 수가 없고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보면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아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이걸 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명분을 나중에 넣은 애가 보일 거예요. 저도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거 명분이 필요하다. 있어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지하철 버스킹 거. 남들 이 주변 어른들도 정해진 트랙에 따라가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신경 안 쓰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 인생이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아니면 못해요. 돈도 벌게 되고 애 낳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 무조건 애 낳으면 못하니까.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하게 돼요. 힘든 거보다 얻는 게 있다. 현실이랑 이상 어찌 보면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 길에서 좀 더 이상 쪽을 택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또 고민 있으면은 또 언제든지 생각이고. 이렇게 질문한 거 자체가.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고 네. 아 진짜요? 맞아요. 되게 네. 주말에 방황하고 쉬고 근데 그게 저도 보니까 그 마지노선을 정해서 예를 들어 뭐 25을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다 살아갔는데 이게 또 불안할 수도 있고 제가 불안해하는 거 커서 근데 부모님 DM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만약에 저도 약간 어차피 같은 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건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인생을 낮게 살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 괴로움을 즐기면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 행복이 더 중요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부정하는 건 제가 엄청 힘들거든요. 나는 왜 저렇게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고 싶은데 맨날 나는 막 행복하려고 근데 그 불안할 수 있는 것도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 커리어가 중요하니까 1분 1초라도 엄청 잘 보내고 싶어서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불안한 것 자체에서 안도감을 느끼면 돼요. 역설적으로 아 내가 더 잘 살고 싶어서 불안한 거네? 그러면 이 불안함 자체가 나한테 발전을 해줄 수 있는 감정이네? 아 그럼 다행이다. 이거 내가 나이 들어서 애 낳고 나서 이런 거 생각했으면 나 20대 때 더 열심히 하고 보냈을 텐데 지금 생각하게 돼서 열심히 살 수 있네? 그럼 갑자기 뭐 혼자 행복해지는 거지. 저도 진짜 옛날 계속 저도 다이어리 쓰는 거 좋아해요. 네, 왜냐면 1월에 뭐 해야 될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고 하는 중간중간에 제 생각 엄청 많이 쓰는데 저는 약간 생각을 중구난방으로 써가지고 되게 정리가 안 되는 듯한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약간 정리해서 그 행복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거를 진짜 거기서 같이 행동으로 해야 맞아요. 그게 좀 아, 뭔가 이랬다 진짜 한 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달만에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뭐 연기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런 경험이 생기면 아 이거를 막 하면은 시간도 낭비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그냥 일주일만 해봐야지. 좀 일주일 진짜 뭐 학원에 가니까 뭐 동호회 맨날 가보고 해보고 안 하는 거보다 하나 있잖아요. 그럼 또 뇌를 멈춰요. 나 일주일 했으니까 이제 다시 집중하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 또 다른 거 뭐 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일주일 정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1년 뒤 이 경험을 봤을 때 뭔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만의 기간을 정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했을 때 이게 당장 취업이 안 돼도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내가 A라는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최소한 행복을 느끼는지 아니면 행복을 못 느끼는지에서 판단을 해본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 경험 리스트에 써놔요. 나중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경험 없이 수업만 들었던 것보다는 그 경험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자소서 같은 거 썼을 때 뭐 예를 들어 전 댄스 동아리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댄스 동아리 했다고 하면 뭔가 놀았던 애가 뭐 예를 들면 뭐 취업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연구를 찾으려고 보냈을 때 나는 공연 기획을 해갖고 동아리구나. 그리고 춤 동아리 때 내가 창작 안무를 창작해봤다. 그래서 난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험이 다 도움이 된다라고 그냥 억지로 가스라이팅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하되 이거를 30대까지 막 꿈을 위해서 하는 거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마지노선 정해서 최소한 내가 뭐 한 달 정도만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템플스테이 하듯이 분석해보는 거에 좀 집중해보고 싶다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기간에서. 네, 저는 무조건 기간 안 정하면 그게 불안해요. 저 무조건 사실 3개월 단타거든요. 책도 3개월 안에 써서 냈었고 저는 3개월 이상 잘 안 해요. 3개월 이상 내면은 기대치가 높아져서 실패했을 때 화가 나요. 그래서 모든 공연 준비도 딱 3달 이내. 그리고 까먹고 하면 이때 났던 게 갑자기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너무 열심히 해봤어요. 그래서 언제든 고민이 있으면 인스타 하시니까 질문을 주시면 번호 주시면 또 질문해 주셨으니까 선물도 같이 보내주시고 진짜 네. 너무 재밌겠어요. 아 제가 인스타 보내드리면 주소 보내주시면 성함이 혹시 어떻게 해요? 아 아니 저도 재밌게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기록 진짜 좋아하는데 네. 저희 좀 모아. 네, 그 요즘은 챗GPT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기록했던 거 모아서 이거 정리해줘라고 하면 정리해주잖아요. 네네.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저는 약간 손으로 써서 아 진짜요? 그거를 좀 그럼 그걸 차라리 나중에 스캔해놔서 뭐 그걸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해서 그 포트폴리오화 해요. 있잖아요. 네. 우리 아들 영어 에세이. 네. 채찍 때 사진 찍어서 넣으면 에세이가 다 읽어요. 응. 채찍 다 읽어요. 손글씨인데. 무조건 모든 경험은 도움이 되니까. 나 언제 그걸 했겠어. 아,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거 레코딩으로 뜨는 거 중지 누를까요? 아, 네, 맞아요. 그쵸. 일시 정지. 네, 아니야, 미안해. 아, 네, 여기. 아, 네, 이걸 바꿨구나. 학생들 많이 왔으니까.